이렇게 갑자기 각 잡고 네, 있어요? 왕 선배님이셔가지고 각 잡고 있어요. 이거. 네. 그럼 앉아서 방송 못하죠. 자자자자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에서 뽕 따는 마녀 박연미라고 합니다. 허브라는 자체가 이로우면서 향이 좀 있으면서 풀은 맛은 없어요.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라고 총 72시간 동안 향이 너무 좋다. 맞네요. 나비 농장이네요. 아, 맛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시식 없나요? 얼마나 상큼할까? 첫 번째 영상부터 네. 정말 화려하고 참 예뻐요. 이제 뽕마녀가 아니라 꽃마녀라고 불러야 될 것만 같은 예,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꽃 속에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꽃이 보이라고. 근데 네. 막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그 우리가 꽃하고 이런 허브 같은 경우에는 뭐 차로 우려서 먹거나 이 정도가 뭐 저는 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샐러드도 해 먹고 샌드위치도 샌드위치도 해 먹고 음식으로 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원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유, 제가 개발을 했겠습니까?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나 이러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산나물 같은 것도 다 해드셨어요. 네, 뭐 네. 생각해보면 민들레도 그렇고 냉이도 그렇고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기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그 식물 자원들을 잘 이용했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 이게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이 지식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는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도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키우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키우기가 어렵고 이런 생산물들이 있어야 시장에서는 맞아. 유통이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 희한하다. 지천에 널려 진짜 있는데 지천에 널려 오히려 사용을 안 하게 돼서 맞아요. 사용법을 모르게 되고 있어요. 뽑아서 그쵸. 버리잖아요. 맞아요. 풀들이 네. 저기 먹으면 안 돼, 식용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철쭉. 철쭉이 진달래랑 비슷해서 좀 비슷하죠. 사람들이 잘못 먹고 이제 사고가 많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철쭉은 약간 독성이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나팔꽃도 독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조금씩 배워왔는데 사실상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량 먹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가급적 먹을 수 없는 독성 식물들은 사전에 먹기 전에 좀 찾아보시는 게 좀 그렇구나.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마녀님은 다 아시겠네, 그러면. 아니요, 잘 몰라요. 아직은. 일단은 먹어보고 임상실험 많이 하세요.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 내 몸으로 실험하고. 아, 그렇죠. 뭐 먹어보고 아이고 속이 이상하네. 이건 안 되는데. 참 교육자시네, 참 교육자. 일단은 조금 먹어보는 거야. 아, 네, 맞습니다. 뽕마녀님께서도 원래부터 이렇게 식물을 잘 알았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농사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제가 진짜 노력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식물 이름 외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많잖아요, 이게. 식물 다양한. 그리고 이게 봄에 볼 때 열매가 있을 때 꽃이 달렸을 때 이게 다 다르다 맞아요. 보니까. 모습이 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건 힘들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뭐 차를 만든다던가 내가 일상에서 활용해보면서. 활용하면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식물 이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밤나무, 소나무 이런 거 뭐 쭉 알게 된 게 네. 그냥 생활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네. 꼭 공부를 해서 아는 것보다는. 맞아요. 농부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모든 식물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네. 근데 저도 제 작물 말고는 잘 몰라요. 내가 키우는 거, 예, 내가 생활하는 근데 거 말고는. 도시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은 이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물어보게 대답을 못 하는 그냥 거예요. 아는 척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진짜 궁금해. 아니, 한방이 있어. 나 너무 궁금해졌어. 이제. 임유혁 씨니까 한방이 있더라고. 네. 제가 경험한 건데 저도 할머니가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촌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지가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할머니 이거 꽃 이름 뭐야? 했더니 할머니가 응? 흰꽃. 흰꽃. 그래서 저는 그때는 데이지인지 모르고 얘 흰꽃이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이거 이름 흰꽃이래. 야 저거는 보랏꽃, 분홍꽃 이러는구나. 자신감 있게 말하면 돼버렸어.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나네. 내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아무 뭐 이름 이름 붙여줬네. 흰꽃이니까 그냥 흰꽃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네. 그것도 참 현명한,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저는 진짜 근데 할머니가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흰꽃 그래가지고
이 꽃이구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흰 꽃이라거든 베이지든 네. 흰 꽃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름 갖다 붙인 건데 똥개를 갖다가 이게 뭐 똥개라고 하든지 무슨 개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때부터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제가 몰라도 그냥 저 분홍꽃? 그러면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내가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뻔뻔해졌어. 방수 가시고 나서 뻔뻔해졌다. 저기서 나온 그 파마컬처? 파머컬처. 그거 뭐예요 이게? 파마예요 어디? 파마? 핑클 파마? 비슷해요. 그 파마의 그 파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머넌스. 우리가 파마가 퍼머넌트라고 해서 오래가게 하는 머리가 파마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요. 네. 뭐 봐요. 맞습니다. 퍼머컬처도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좋은 힘으로는 이제 그렇게 농업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삶의 문화라는 개념까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실제로는 이게 70년대 호주에서 시작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자본주의가 아닌 자연의 패턴이나 원리를 우리 삶의 뭐 주거, 음식, 에너지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이걸 접목해보는 자연의 생태 원리를 그게 접목하는 좋은 거네요. 되게 체계론적 원리이자 논리예요.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분들한테서는 이 퍼머컬처가 유행처럼 맞아요. 번지고 그래요? 있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들이 오히려 물건 살 때도 친환경 제품 더 선호하고 맞아요. 저탄소. 그 기업이 진짜 네. 저탄소로 이 제품을 생산했는 이런 것도 보면서 맞아요. 구입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때 퍼머컬처를 되게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나도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그게 하시더라고요.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고 그 체계적으로 공부가 있나 봐요,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흙으로 집을 짓는다던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산나물로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발효를 한다던가 이런 게 보면은 사실상 뭐 기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에너지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맞네. 하는 원리거든요. 이게 사실상 퍼머컬처의 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호주의 빌 모리스라는 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전통 방식을 모아서 이 체계화시킨 집대성하고 체계화하고 그의 원리를 만든 게 실제 이미 퍼머컬처인데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원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라고요? 이제 그 발효 그 미생물. 두 번째 이런 거 영상 준비가 돼. 이런 걸 해야 돼. 자, 두 한다는 번째 거야. 영상 보시죠. 집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여기는 좀 다른 공간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1년생, 단년생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 해 사는. 자, 번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년 살고 2년 살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래서 퍼머컬처 배운 사람들이잖아. 좀 더 과학적인 설명으로 보통 퍼머컬처 텃밭에서는 대부분 단연생을 40% 이상을 확보하면 퍼머컬처 텃밭이 돼요. 즉 그 말은 관리를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새로 심지 않아도 그 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내 배움을 누군가 나눈다는 게. 난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도 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홈쇼핑. 전기장판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 배추가 파랑 친한지 뭐한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과속을 알면 쉬워요. 하나만 쉽지 않고 요것저것 다 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세자매 농업이야. 대부분이 이렇게 상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음식궁합도 좋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작물을 심는데 얘랑 어떤 작물이 좀 맞을까라는 것들은 찾아가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 강연해 보신 솜씨가 아니에요. 저 달변인데 달변. 아, 아닙니다. 퍼머컬처는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아, 자연스럽게 그래요? 나와요. 네. 저렇게 강의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퍼머컬처는 자연의 생태 원리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외부에서 투입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자원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가 비가 많이 오는지 날씨는 어떤지 해는 잘 뜨는지 뭐 주변에 좀 위해 성분은 없는지 이런 주변 조사의 사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이트의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미션과 공동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에 맞게 각자 사이트에서 그려지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타강사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아, 나중에 저기 교육방송에 나오겠어요. 뭔가 되게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 우리가 꿈꾸는 꿈을 얘기하셔야 돼, 지금. 야, 진짜 내가 퍼머컬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 지금은 각자들의 사이트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아, 그렇구나. 대부분이 그러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겠네요. 반반인데요. 지금은 대학생들, 지금 건국 대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참여를 했고, 반은 이제 농장을 직접 갖고 계신 분, 그 또 반은 뭐 그냥 쉬러 오신 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네. 아무데나 안 붙이면 안 되는 거 빼고 다. 네. 좋습니다. 이래놓은 인기가 없어. 이 이슈가 TV로 사이트 이렇게 어려울수록 프로젝트는 이거 못 끌려. 작물을 심어서 키워서 먹자 이 생각만 있었는데 퍼머컬처 수업을 들으니까 어떻게 작부 체계를 구성하고 심리적으로도 그 시각적으로도 꾸며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되게 생각이 넓어지고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퍼머컬처의 기본 원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농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저는 농업을 선택하려고 했고 길을 잘 몰랐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이 퍼머컬처는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 왜 있어요. 그러죠?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저는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 지금 안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안 보고 있어. 토론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퍼머컬처에서는. 근데 막상 토론을 할 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좀 이상향도 꿈꿔보고 좀 더 상상력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작은 씨앗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진으로 보고 해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런 농사법도 고민을 하고 내 삶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철학적인. 역시 감사합니다. 퍼머컬처 수업을 기획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퍼머컬처를 배운 거는 프랑스에 2015년도에 처음 알게 됐고 유럽에서 전 배워왔고 프랑스 가셨었어요? 전 프랑스에서 한 12년 살다 왔습니다. 유학은 봉주르. 봉주르. 야, 또 새롭게 보이는데 10년 동안 프랑스에 계셨어요? 진짜 블레프. 네, 프랑스에서 사실 퍼머컬처를 처음 알게 됐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퍼머컬처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원래 꿈은 퍼머컬처를 하고 싶다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퍼머컬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접어놨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퍼머컬처의 이제 교육을 파주로 저희 이제 유명한 소란 선생님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그래 내가 퍼머컬처를 실현해 보겠어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배움은 가리키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리키면 내가 더 많이 배우겠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그럼 교육과정을 내가 직접 만들자. 그러니까 대단하네, 내가 진짜.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퍼머컬처를 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려면 무지하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 남한테 가르치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썼죠. 이 72시간은 난 감당 안 되니 좋은 선생님을 좀 포진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임경수 박사님,
보니 뭐 토종 씨앗 전문가, 그렇지, 그렇지. 뭐 꽃 전문가, 목수 전문가를 이제 포진을 해서 교 사진을 만들었죠. 강사진을. 엄청나게 기획을 잘 하셨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야, 유학파시네, 유학파. 아니 놀러 갔다가 간 김에 할 거 없어가지고 에이, 공부나 좀 해볼까. 놀 데가 없어서 하셨어요. 10년을 가서 보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잘 놀고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뭔가 꿈을 이뤄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도 흥이 날 것 같아요, 되게. 네, 맞아요. 이게 내가 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면 네. 힘들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배우니까 이거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아니 뭐 여기서는 돈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딴 저라면 데에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는 않는데. 싸요. 싸요.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배우는 입장이라 제가 금액을 많이 비싸게 할 수는 없었고 근데 이렇게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신나겠네.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람하고 사람이 자연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나 이런 환경의 가장 주범인 동물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인간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잘 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좀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말 자체가 자연과 나는 다르다라는 말 전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미 자연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과 퍼머컬처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의 뭐 지역 소멸, 기후 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사실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네. 자기 먹거리의 10%만 해결을 해도 스스로. 네. 이 모든 많은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먹거리를 위해서 이동되는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일 기본은 저희 먹거리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내 먹을 거 10%만 생산을 한다고 해도 말 되네요. 네. 그 운동으로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게 퍼머컬처가 아닐까. 동물 중에 자기 집을 못 짓는, 안 짓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대요. 맞아요. 다 스스로 집을 지어서 사는데 사람만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가지고 그렇다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석유라는 게 발견되면서 기계화되면서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뭐 최근 뭐 100년, 200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인간의 역사에 뭐 몇만 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네, 이제 되게 유명한 활동가가 하신 말인데 미래에는 그 오랜 옛날에 있다. 우리 미래는 옛날에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옛 것을 다시 끌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술술 나오는 어떤 그 힘이 뭐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았나 봐요. 쉬운가 봐. 질문이 이것이 바로 간단했나 봐요. 퍼머컬처. 우리 뽀마녀님은 사실 이공계 전공 이걸 네. 했거든요. 자연계 전공이거나 뭐 농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머컬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이제 학교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했을 때 짧게 회사를 간둔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실업수당이 2년간 월급보다 더 나오거든요. 어허허허.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불란서에서?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있으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노는 것도 지치죠. 쉬는 것도 것도. 재미가 네. 없어. 지겨워. 근데 우연히 이제 길을 걷는데 이 재활용품에 좀 쓸만한 냉장고가 딱 놓여 있는데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에 아직 쓸만한데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냉장고를 잠깐만요. 보면서. 사회가 날 필요로 하지 않네? 아직 쓸만한데? 그쵸. 본인이?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어디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쓸만한 재활용품? 냉장고에서 동질감을 느끼셨나요? 네. 누군가 나를 써줘야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우울감도 오고 현타도 오고 내가 원래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깨우침이 있었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골을 우연히 이제 돌아다니게 생기고 그때 퍼머컬처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내 주변의 에너지와 내 자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내 자연과 함께
동반자가 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하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배움을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이거 없었는데. 버려진 냉장고가 아니었으면 퍼마컬처를 절대 접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냉장고 덕분이죠.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마컬처를 하셨구나. 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퍼머컬처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 뭐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이 도시에서의 뭐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퍼머컬처와 뭔가 연대가 맺어진다든지 어떤 것에서 이렇게 좀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태어난 이야기군요. 아이들을 네, 가리키는 사람은 이미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오늘 시대에 맞는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퍼머컬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능을 발견하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내적인 힘을 끌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된다는 방식과 그렇죠. 열심히 아이를 키워서 좋은 기업에 넣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랬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지금 청년들이 갈 곳도 사실 직업도 힘들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도 있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질문의 답의 하나가 퍼머컬처 과정을 봤더니 내 스스로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기존 방식에서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철학으로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생겨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네. 좀 관심을 하게 되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퍼머컬처를 접할 때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떻게 가능할까가 궁금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의 가치, 철학을 묻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나 너무 늦게 왔나 봐. 여긴 또 어디예요? 저희 근처 마을에 있는 도예 공방이에요. 부산 청자 유명한.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청자 장인. 네. 좀 이따 작품도 보여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건 내 농장에서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좀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부안, 특히 제가 사는 곳이 청자로 유명하다잖아요. 청자? 고려 청자. 저는 옛날에 담배가 청자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야, 우리 청자 동아리 만들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청자 만드는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한번 잡을까요? 위에 먼저 잡으시고 센터가 나와야 기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짝 뭉쳐줘야 바란스가 이렇게 살짝 나빠지겠지? 근데 이럴 때는 얘도 살짝만 잡혀줘. 완성. 잘했어. 네. 컵이 된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만들면 이제 지가 결정을 해요. 손은 따라갈 뿐. 응? 너무 바쁘신 분이 이렇게 또 도자기까지 한다 하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함께 하니까 좋기도 하고 근데 제자였으면 좋겠죠. 얼굴 만지면 기분 좋죠. 좋죠. 예. 흙을 만진다는 거 아무 잡념이 없어지고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희열도 되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힐링 되시겠네, 진짜. 그리고 그게 뭔가 완성품이 돼갈 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이런 작품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결과물에 대한 환희? 작품 하나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게 너무 좋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를 풀 데가 없었는데 이게 흙 만지면서 딴 생각을 안 들어서 좋아요. 편안해요.
최인호 선생님은 되게 유명한 청자 명인이세요. 와.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고려 청자 기술이 다 없애졌는데 지금 부안에선 그걸 자꾸 복원하는 저는 그린 건가? 좀 비싸죠?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저희가 이제 이런 작품을 전시해야 되는 거죠. 부활은 상감 청자의 고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작게 만들어도 상감 기법을 해서 조각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하악이 있고 하얀 색깔 있잖아요. 이게 상감이에요. 이게 음각인데 하얀 돌가루 성분이 제일 많고 겉표면에는 나무 재나 이건 이제 뭐 우리 돌가루, 흙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철분 성분도 함께 해서 이게 파란색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50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는 좀 내려놓고 워낙 또 청년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많이 줄었어요, 외부 일은. 저는 되려 이렇게 퍼머컬처나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끄집어서 그런 일들을 좀 차곡차곡 깊이 있게 만들자. 이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렇게 바쁜데도 또 뭘 배우신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예능 수업 하시면서 네. 뭐 돌을 닦는 것처럼 편안하고 힐링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근원적인 거를 만지다 보면 무념무상해지고 이게 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도 그 도예 이것 좀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도예는 막히지 않아요,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시는 아예 거잖아요. 또 이 매력이시잖아요. 아유, 이렇게 네. 소년 같은. 네. 차리시면 안 됩니다. 네. 홍마녀님은 본인이 이제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고 발굴해주는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한 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노력하기보다 일을 도모하시는구나. 기획자, 천상 기획자. 네, 약간 디자이너. 그런 것 같아요. 또 올해 또 일을 또 만들고. 굉장한 또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뭐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제 기간에 있다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들. 네, 자립준비 청년들이 실제로는 이제 고아원이나 위탁시설에서 이제 16살 성인이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지역에 돌봄이 없으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렵습니다. 있다라는 그렇죠. 게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네, 다양한 분들하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제 큰애가 지금 군대가 있지만 네. 그 학교 프로젝트 할 때 그걸 준비를 했으니까 시설에서 나온 네. 친구들이 보조금 얼마 받고 네. 사회로 나오는데 적응은 거의 못하고 네. 얼마 액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프로젝트를 발표한 네. 게 있는데 그때 네.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너무 열악하다. 네. 근데 군대 제대하면 제 큰애도 한번 관심 있으면 오, 같이 뭐 스텝으로 부안으로 오시면 네. 그때까지 안 멈추고 하실 거죠? 뭐 제가 멈춘다고 멈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브레이크가 저는 고장나신 그냥 그 일 하는데 조금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배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고민하는 우리 뽕마녀님 앞으로도 로컬 라이프를 꿈꾸는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머컬처 화이팅!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많이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우리 습지기분들께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혹시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임유정 씨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영끌에서 살아요. 제 재능을 네. 영끌에서
장수에 정말. 오. 네. 뭐 예를 들어 장수 국민 수를 늘리기 장수 위해서. 군민. 네. 애도 많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재능이에요. 출산도 재능이에요. 네. 애도 많이 수 있겠네. 낳고. 그리고 또 애들 가르치기도 듣다, 하고. 진짜. 네. 그리고 또 이제 통역 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동. 무슨 통역이요? 사투리? 네, 영어, 장수. 한국어. 이번에 잼버리 때도 네. 통역 봉사하고. 그랬구나. 네. 오, 재능이 많으시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재능 1등은 그거죠? 네. 아, 아이셋. 네. 요즘은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재능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현 습지기는 또 음식을 만드니까 반찬과 음식으로 재능 기부하셨을 것 같은데. 반찬과 음식이라기보다는 동네에서 행사할 때 사회를 본다거나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네. 그리고 로고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 오, 네. 그 직접 디자인도 직접 하고? 디자인은 못하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로 네. 그 도형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네. 것도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래. 여러 가지 재능으로 많이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고 계시네요. 가족이 다른구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모르죠? 같이 방송을 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어디 경기도 사는 사시잖아요.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의왕 경기도에서도 의왕시 홍보대사하고 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하고 있고. 오. 그래서 비주얼은 안 되지만 부르면 어디든지 가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다들 뭐 대단하시네. 재능으로 각자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과연 무주에서 어떤 재능 기부를 또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누구요? 바로 오늘의 마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주에서 온 토기마녀 이은주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는 무슨 마녀예요? 저는 처음에 토끼 마녀인 줄 알았어요. 토끼 마녀? 토끼 마녀 아니에요? 토끼 마녀라고. 토끼 같은 적혀있더라고요. 자식이 있나. 아, 네. 저도 토끼로 해가지고 어디서 사시다가 토끼여가지고 그쪽 무지개 오신 건가. 주로 많이 드셔서 토끼 마녀 그래서 토기구나 토기. 이 멍청아. 아유, 토기 마녀구나. 예, 반갑습니다. 예. 토끼 마녀님의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야, 그 영화 생각나네. 사랑과 영원에서. 저는 무주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렵다기보다는 재밌는 일이죠. 신나고.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농구 선수이셨어요? 오, 대박. 숙명여고? 원래 서울에 계셨. 네. 야, 숙명여고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틈틈이 배우지도 않은 그림을 계속 혼자 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3 때 체대에 입시해서 낙방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진짜 하고 싶었던 미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적인 미술은 그때부터 처음 배운 거죠. 그렇게 해서 미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예술은 닮아 있어요. 네, 맞아요. 닮아 있어요, 정말. 느낌이. 귀엽다. 직접 다 만든 거죠? 네. 저의 꿈을 알고 있는 남편이 여기저기 같이 어디에 공방을 하면 좋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이 무주는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연고가 없으신데 무슨 네. 일이신 거예요? 공방을 만들자고 한 거는 와이프가 시작을 했고요. 땅을 같이 보자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무주는 오자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흙토련해서 오늘 도자기 할 때 하자고. 습이 많아가지고 그 아물 흙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자기 흙이 따로 있죠. 그쪽 사와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이천에서 다 사서 와요.
수분이 다 다르거든요. 좀 된 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다 만들기 쉽게 흙을 반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진흙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찰흙. 그렇죠. 예, 찰흙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어렸을 때 만들 때 많이 갈라졌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수분이 그러니까 왜 갈라지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흙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서. 아. 네. 안 떨어지는데. 잘 안 나온다. 그게 된가 봐. 안에. 아, 역시 운동선수는 달라. 아, 한 방이야. 반죽을 섞는 거예요? 네, 토련기라고 반죽하는 기계예요. 아, 그걸 또 섞어야 되는구나. 네, 섞어야 돼요. 아, 60초. 오, 야. 아, 나 저렇게 우와. 쾌적하고 멋진 네. 공방은 처음 봤던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네. 그 도자기를 창도 만드는 공방이라고 없고. 하면은 좀 저기 막 이렇게 깜깜하고 있고, 그렇죠. 어둡고 네. 여기 가마터 있고 막 이런 것만 제가 봤었는데 네. 굉장히 쾌적하네요. 근데 공방이 이게 유리가 많더라고요. 네. 유리로 지은 이유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유리로 했을 텐데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길래 유리가 이렇게 많아요, 공방에? 네, 유리처럼 보이실 테지만 유리가 아니고 넥산이라는 재질로 만든 네, 그래요? 그런 죄송합니다. 공간인데요. 제가 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뻐요. 사면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이렇게 앞에도 아름답고 뒤에도 아름다운데 조그만 창으로만 보기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네. 뭔가 예술적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진흙을 관리하려면 햇빛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면 막 굳어버리기도 하고 네. 변형되기도 하고 해서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공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진흙 관리도 굉장히 네. 많이 신경을 쓰셨겠는데.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죠. 창고에 따로 네. 보관하고. 진흙이? 네. 진흙이 근데 수분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다 말라버리잖아요. 처음에 그 흙은 딱 밀봉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 네, 수분이 유지가 오랫동안 돼요? 예, 보관되는데 한 번 뜯으면 이제 마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신 토련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죽을 해서 돌려주고. 수분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 반죽이겠다, 그걸. 자신감 있게 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농담을. 운동 너무 많이 했나 맞아봐요. 한솔도 차석이고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리 오너라 업고 놀자 님 따라서 갈까 보다. 마녀님은 심금이 울렸고 저는 어땠어요? 고리 띵하게. 아, 신경질이 났어요. 네, 고리 띵하더라고요. 자꾸 왕역할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키가 죽어가지고 이제 김부각이 수라상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못 들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냐? 왕역할을 못 하셨거든요. 감상을 못 하셨거든요. 내가 말도 잘 안 나오고. 하신 분들 하세요. 아무 생각도 잘 안 나고. 궁궐에 있었나, 성 밖에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누군가, 제가 여기 왜 앉아있나, 이 생각이 들고, 이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네. 연기를 하시는 눈도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춥지가 가늘기도 못 끼고 지금 이제.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뭘 해요, 이제. 어떻게. 홍보대사. 하지만 또 용기를 내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자기 가마도 혹시 그 안에 있어요? 네, 네, 공방 안에? 가마도 있어요. 가마가 여기 위에도 있는데? 여기 하나씩 하나만 아니시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왜 자신이 없어, 이 진짜. 자신감 있게. 문씨가 있네. 괜찮아. 11대 종손이잖아. 오케이. I got it. 오케이. 아까 영상에서 농구 선수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손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손이 큰 편은 아닌데.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큰 편이신 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으신데요? 네. 키도 작고, 진짜. 그때 포지션이 뭐였어요, 농구? 저는 가드포드였어요. 가드였어요, 가드? 가드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힘들죠. 진짜 제일 많이 뛰어야 되고. 공수를 굉장히 왔다 갔다 네, 하면서. 가장 빨라야 싸움도 많았을 것 되고.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센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농구 자체가 힘든 운동이에요. 맞아. 네. 그럼 소방님한테도 보디가드가 되죠? 가드 하셨으니까. 농담이라고 이해를 못 하셨군요. 네네네. 되게 심각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체대에 낙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토기 마녀님이 과연 이렇게 예술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농구 선수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눈에 보이잖아요, 운동은. 딱 실력이.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좀 받고. 그래서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뭐 거의 10시, 11시인데도 그때부터도 집에 와서 그림 그렸어요. 그때부터 네. 감수성이 남달랐구나. 그때부터 네. 그림을 그려서는 농구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농구에 집념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훈련을 더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아. 연필로 그려서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물감으로 색칠할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 주머니 우와. 괴물. 저렇게 그림 그려서 구우면 네. 나만의 접시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와. 검지로 흙을 눌러주세요. 그 옆에 지금 가마도 있겠네요. 네, 가마 있어요. 이거다. 네, 이게 가마예요. 우와. 네, 선생님 신식 가마네? 생각하시는 네, 흙가마는 예전에 쓰던 가마고요. 좀 김치 냉장고 같은데? 네, 그렇게 생겼죠. 요즘에는 저렇게 해서 전기로 3일 동안 이렇게 구워서 열을 식힌 다음에 나오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햇볕이 많이 찌는 데나 아니면은 밤에 때 접시로 나와서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데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이랑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팔레트, 물감. 아이고, 잘 말랐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제가 가서 도자기 만들기를 수업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더 예뻐졌어요? 어서 오세요. 아닌데? 어르신들이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아니, 접시 예쁘게 나왔어요. 참 이쁘게 나왔네. 그렇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저번에 접시에다가 꽃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좋아하셔요. 진짜 좋아하셔요. 요 주황색 선 여기를 잡으시면 이렇게 잡아서 요 밑에다 대고 대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 색깔이에요. 와,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 저 선생님이 갖다 주신 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누구를 주겠어요? 내가 가져야지. 진짜 나만의 되게 소장품이지. 행복해 보이세요. 이쁘게 그냥 제일 이쁜 사람 오면 반찬 담아줘야지. 너무 예쁘시죠? 네. 저 때는 소녀로 돌아가셨겠죠. 맞아요, 정말. 그게 보여요. 처음에는 많이 난감해하세요. 어떤 어르신분들은 나 붓 평생 처음 잡아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진짜. 처음 잡아보신 평생 분들. 농사만 하셔가지고. 네. 저건 어르신들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했었겠죠. 맞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시고. 그렇죠. 어느 작가 못지않은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저도 배울 때가 있고 좀 어려워하실 때는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을 하시니까 더 재밌어 하시고 보람 있습니다. 아, 좋다. 그렇죠. 아, 훌륭하다. 아까 그 어르신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이들 같으세요, 정말로. 네. 저 공방은 혹시 일반인들한테도 열려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인스타랑 네. 블로그로 저희 체험객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구나. 그걸 보고 검색해서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가서 또 체험할 수 있고. 네. 저기 애들하고 어르신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럼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그런 게 없나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수업하는 그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어르신분들과 수업을 해봤을 때 그 공통점이 순수함? 순수함. 네, 너무 신기하게 그림의 형태나 색감이나
그 완성 작품이 너무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애들하고 비슷하다? 네. 그럼 수준이 내가 애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본인들의 수준을 조금 더 낮게 생각하셔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시는 일들이라서. 네. 그래서 애들만큼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 잘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하니까. 그럼 저렇게 네. 때묻은 중년분들 작품은 어때요? 어떤 분들? 때묻은 중년분들. 여기야? 때 많이 묻었어? 어디 때? 절 보면서 얘기하고 진짜 무슨 때문에 중년? 어른들은 어느 정도 진짜 약간 욕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비용으로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못 내려놓고 또 거기 이것도, 와서 그런 욕심을 어느 정도는 있어서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충족시켜 드려요. 좋다. 이것 해보시고 이것 해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도 해드리고. 저 영상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또 흙을 만지면서 맞아요. 사셨을 텐데 네. 도자기도 사실 흙인데 흙이죠. 좀 이렇게 다른가 봐요. 굉장히 다르죠. 그 어르신들의 손과 발을 보면 진짜 평생 흙을 만지신 분들이라서 진짜 어디 하나 고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만지신 흙은 정말 거칠고 어떨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고마운 흙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일거리의 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자기의 흙은 정말 힐링의 흙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찰지다, 부드럽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 이거 처음 만져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세요. 누군가에게 이런 예술의 문화를 전해주는데 마녀님도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죠.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면 봉다리를 하나씩 가지 좀 가져가서 먹어. 요즘 또 정이다 정. 복숭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하시면서 주시고 그리고 처음 해봤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런 기회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들어보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고요. 제가 받는 게 훨씬 많죠. 어르신들에게는.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으로 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어떨 때는 약간 울컥하면서 운전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을에 마녀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고 또 언제 내가 이런 흙을 만져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짜 마녀님이 되신 거예요. 마법사가 되시는 거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더 할 나이가 없죠. 혹시 너무 마을 감사하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내가 또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도자기야 뭐 시간을 나고 또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은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조금 더 알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른 아침에 잠 없으시니까 요가 매트 하나 옆에 차시고 저희 마당에 모여서 제가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부터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의도 해봤었는데 워낙 바쁘십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 나가시고. 네, 어르신분들이 그때 진짜 일해야 워낙 돼요. 바쁘세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네, 아직 그거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다른 프로에서 이제 정형외과 그 원장님하고 같이 지방을 다니는데 네. 그분이 이 농산일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하다 보면 계속 그 자세로 한 몇 시간을 이렇게 버티시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30분이나 1시간씩 계속 그 반대로 스트레칭을 해드려야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 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들으셔도 아마 훨씬 더 좋아지실 것 네. 같고. 야, 좀 심하지 않았는데 잡초? 이렇게까지 안 갖고 올 수가 있어? 아파트 생활했을 때랑 환경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예, 저와의 관계도 더 많이 좋아지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유튜브 보면서 혼자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잠깐만. 막걸리를 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단백질이 네, 이것도 한 10표 정도 되거든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막걸리를 만들고 건강하시지요.